안녕하세요. 안나의 백지편지입니다. 지난해부터 온 국민을 어수선하게 했던 최순실 사태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했습니다. 2017년 3월은 역사에 기억될 시간 같습니다. 그래도 어김없이 봄이란 계절은 저희에게 다가오고 있네요. 안나의 백지편지에서는 고양시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이야기를 정해진 형식 없이 백지편지에 때로는 사진을 찍듯, 때로는 일기를 쓰듯, 때로는 친구에게 수다를 떨듯 소개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아침 일찍 50년지기 친구로부터 이대에 있는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영화를 같이 보자는 전화가 왔습니다. 토요일이라 남편과 내가 아침 식사도 하지 않은 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후다닥 남편에게 아침을 차려주고 외출 준비를 했어요. 친구와 미리 약속을 하고 남편에게 나중에 통보하는 내 자신을 보며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대범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 같으면 그래도 묻는 척 미안한 척이라도 했을 텐데요. 우리 부부는 주말에 별다른 스케줄이 따로 없으면 같이 정발산을 가거나 호수공원을 걷는데 남편도 별다른 말 없이 재밌게 놀다 오라고 하더군요. 이제는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도 없이 그저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부부가 되어버렸나 생각하니 좀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덕분에 그날은 친구와 번개팅의 즐거움을 만끽했어요. (10시 40분) 상영시간에 맞춰가느라 1시간 전에 이대 후문으로 가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 안에서 친구로부터 전해 들은 영화 제목 맨체스터 바이 더 시를 핸드폰으로 검색해보니 보스턴에서 아파트 관리인으로 일하며 혼자 사는 주인공이 형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15살 조카의 후견인이 되어야 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라고 써있더군요. 더 자세히 알면 영화가 재미없을 것 같아 그 정도에 만족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대 후문 버스 정류장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버스에서 내려 이화여자대학교 캠퍼스 안으로 들어서니 괜시리 젊어진 느낌이 들면서 캠퍼스 안에 극장이 있어 나같이 나이 든 사람도 자연스럽게 드나들 수 있다는 사실이 기분 좋았어요. 숨을 헐떡거리며 ECC 건물 지하 4층에 있는 극장에 도착하니 친구가 표를 사놓고 입구에서 빨리 오라고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친구와는 사는 거리가 있다 보니 중간 지점인 광화문이나 신촌에서 주로 만나는데 그것도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1년에 몇 번 만나지 못하네요. 몇 년 동안은 서강대 예수회에서 영신수련 공부를 같이 하면서 신촌에서 자주 만났는데 요즘은 배우고 싶었던 이것저것을 동네에서 다 해결하다 보니 자주 못 만나고 있어요. 그래도 나를 많이 알고 나의 부족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오래된 친구를 가끔이라도 만날 수 있는 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는 반가운 인사를 나눌 틈도 없이 급히 극장에 들어가 영화를 보기 시작했어요.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영화와 내가 하나가 되어 시간이 언제 갔는지 모를 정도로 몰입하며 보았어요. 영화가 끝나고 가슴이 먹먹해서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영화가 끝났을 때 한 번 더 보고 싶다 하니까 친구가 내가 영화 선택을 잘한 거네 하면서 좋아했어요. 주인공이 조카의 후견인이 되는 걸 왜 힘들어하는지,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상처와 아픔을 담담하게 그려나가서
영화를 보고 있는 나까지 심장이 아파왔습니다. 맨체스터는 주인공에게 행복을 주기도 고통을 주기도 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혼재된 조카와 형의 죽음을 마무리하기 위해 아픔의 장소에 발을 디뎌야만 했습니다. 본인의 실수로 사랑하던 새 아이를 화재로 잃고 사랑했던 아내와 이별한 그곳 맨체스터에 머무는 동안 이혼한 아내와 몇 번의 스침이 있었습니다. 짧은 스침이었지만 아픔의 무게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형의 장례식에서 그리고 작은 마을이다 보니 우연히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나누는 많지 않은 대화 속에서 과거의 아내가 남편을 향해 죽지 마 할 때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처 속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떠올랐는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영화와 내가 하나가 되어 그냥 막 울었습니다. 이혼하고 다시 재혼한 아내는 아이까지 다시 낳았지만 아이들을 잃은 아픔이 잊어질 리 없고 그 사건의 장본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주인공의 심정은 말을 하지 않아도 온몸으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작품 내내 심각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아빠를 땅에 묻고 돌아오는 길에 가게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서 먹는 장면이나 아빠의 부재 속에서도 여자친구와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통해서 15살 아이는 부모가 없어졌다고 하루아침에 철들 수 없다는 걸 짧은 사파로 잘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아픔과 혼돈의 감정들을 더불어 느낄 수 있었답니다. 시나리오 수업 시간에 작가는 평범한 것 뒤에 숨은 비범함을 고귀한 이야기에서 사소한 것을 찾는 사람이라고 배웠는데 이 영화는 보고 난 뒤 시나리오 대본을 보고 싶을 만큼 짧고 간결한 대화 속에서 깊은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저히 치유받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견뎌가며 살아내는 사람도 그 아픔을 녹여내야만 깨진 영혼을 회복할 수 있는지, 한 사람의 삶의 무게가 그토록 어마어마한 것인지, 삶이 진정 그만한 가치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25년 전 우리 가족이 2년 동안 머물었던 보스턴과 그 주변이 배경이라 그런지 영화가 더 낯설지 않고 몰입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인공이 아파트에 쌓인 눈을 힘겹게 치우는 장면 속에서 11월부터 4월까지 눈이 와서 눈과의 전쟁을 치르던 그 도시에서의 생활이 오버랩되기도 했어요. 번개팅으로 좋은 영화를 보게 해준 나의 중마고우. 우리는 긴 세월 동안 같은 듯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는 질환지교를 꿈꾸며 남은 여행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오늘은 영화를 보고 떠오른 김남조 시인의 심장이 아프다를 소개하면서 안나의 백지편지 4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심장이 아프다. 김남조. 내가 아프다고 심장이 말했으나 고요가 성숙되지 못해 그 음성 아슴했다. 한참 후이래. 내가 아프다. 아주 많이. 심장이 말할 때 고요가 성숙되었기에 이를 알아들었다.
심장이 말한다. 교향곡의 음표들처럼 한 곡의 장중한 음악 안에 심장은 화살에 깨뚫린 아픔으로 녹아들어 저마다의 음계와 음색이 된다고. 그러나 심연의 연주여서 고요해야만 들린다고. 심장이 이런 말도 한다. 그리움과 회한과 궁핍과 고통 등이 사람의 일상이며 이것이 바수어져 물되고 증류수 되기까지 아프고 아프면서 삶의 예물로 바쳐진다고. 그리고 삶은 진실로 이만한 가치라고.